이번에는 초보 격리의 문의사항이나 또 초보 격리분들의 당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읽은 거고요. 앞뒤 넘기시면 네, 아주 정말 기초적으로 요거를 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부속명세서, 부가명세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또 운영성과표 등을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월에 이제 발생된 금액이 얼마고 당월에 감소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당월 잔액이 얼마라는 걸 보여주는 그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명세서는 한 달 동안 관리소에서 쓴 비용, 또 해당월 부가 내역을 보여주는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입주민들이 봤을 때 요번 달에 뭐뭐뭐뭐를 부과를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부가명세서상 부가차익하고 XPLP에서의 부가차익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제 그 부가 내역서하고 전산하고 맞춰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업무가 숙지가 돼서 부가 내역서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회계에다가 적용을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부가 내역서를 갖다가 맞추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이제 지금 당장 부과는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하실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차라리 전산의 금액을 가지고 그냥 부가내역서에다가 끼워 맞추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속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차익이 나는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산회사의 계산 방식은 절상, 절하, 사사오입의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사사오입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사오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엑셀의 반올림 개념하고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445입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윤호수 형님이 주신 거 다 드려야 돼. 네, 아니 저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올림하고 445입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 개념이 445입은 4 이하로 내리고 5 이상으로 올리고 또 아니요. 이제 반올림은 5 이하로 내리고 아니요, 5 이상을 올리고 네, 아무튼 무서워. 네, 그래서 이 사사오입하고 이제 반올림하고는 조금 미묘하게 아주 진짜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이 금액이 뭐 몇십 원 가지고 이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엑셀에다가 맞춰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전산의 금액을 엑셀에다 맞춰버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 예금이 안 맞는다고 아까 문무진님이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적었는데 저는 약간 저기 아무튼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 예금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제 딱 1개월 차이 나는 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한 달치 장기수선 충당금을 먼저 통장에 예치를 하고 그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단지는 충당금 예금이 딱 맞을 거고 또 부과를 먼저 한 후에 관리비로 걷어들인 돈으로 통장에 예치를 하면 한 달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 작업 후에 조회했을 때 금액이 0원이거나 차액이 0원이거나 한 달치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이면 이제 잘못된 게 아닌데
만약에 다른 금액이면 원인을 찾아야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자 수익 전표 끊을 때 잘못 끊었다든지 아니면 한 달치 자기수원 충당금 부과하는 것 자체를 까먹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합계전액 시설표 보는 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보통 재무제표 구속명세서나 부과명세서를 작성할 때 합계전액 시선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이 합전을 보면은 어떤 금액을 어디다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잔액이 있는 방향에 당월 금액이 그냥 당월 증가된 금액이고 반대쪽이 당월 감소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속명세서 입력할 때 아마도 좀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합계전액 시선표를 좀 캡처를 했는데 이 위에 보시면 이 위에만 먼저 보세요. 보시면 잔액이 이 계정 과목이 가운데 있는데 이 자산 부분이죠. 이제 잔액이 요 차변에 와 있죠. 잔액이 차변에 와 있으면 요 잔액 쪽으로 와 있는 요 당월 금액이 당월 발생 금액이에요. 당월 증가 금액. 그리고 배변에 요 당월 금액이 당월 감소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 밑에 이제 부채 부분에서 보면은 잔액이 이제 이 대변에 와 있죠. 그러면은 이 대변에 있는 당월 금액이 당월 증가 금액이고 또 차변에 있는 요 당월 금액이 당월 감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구속명세서 할 때 무슨 계정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구속명세서 할 때는 요것만 생각을 해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실 때는 정말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의 전개 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재무상태표는 전기말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자산, 부채 변화를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표는 작년과 같은 날짜까지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일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이제 전기 말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회기를 시작하는 게 1월 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회기를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뭐 7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이제 전기 기준일은 전년 6월 3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표는 전년 동월 동일. 오늘 날짜, 오늘 이제 조회를 한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조회를 하시면 되죠. 이제 미수관리비가 안 맞는 거, 요거 이제 별 5개 하세요. 요거 전화 후에 맨날 물어보죠. 왜 미수관리비가 왜 핑크색이 떴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제 관리비 부과할 때 회계에서 가수금, 중간정산 예수금, 촬영 정표를 누락하는 경우에 아까 그 가수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수금 정표를 누락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차익 자체를 아예 부가차익을 안 쓰고 그냥 미부가관리비 혹은 뭐 미수관리비 금액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미수관리비 대 미부가관리비 요거 잘못 썼죠? 자료에 보시면은 미부가관리비 대 미수관리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고치세요 지금.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미부가 관리비 대 미수관리비, 아니 미수관리비 대 미부가 관리비가 맞는 겁니다. 나도 헷갈려. 왜냐면 이렇게 헷갈리는데 초보들은 더 헷갈리겠죠? 자, 수납 처리를 일부 하고 수납점표 연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수납 처리를 했어요. 수납 처리를 하고 수납점표 연계까지 했어요. 근데 내일 돼서 보면은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입금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금을 하고 난 거를 이제 내일 날짜에서 뭐 봤을 때 오늘 날짜로 다시 수납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수납점표 연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수금 회계 비교에서 보면은 회계에 분명히 점표가 있으니까 이제 수납점표 연계 한 건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시 이제 수납점표 연계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게 핑크색이 안 없어지고 그냥 계속 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예 그 회계에서의 그 미수금 그 수납점표 연계된 그 점표를 아예 삭제를 하고 다시 점표를 연계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원으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가 마감일 이전에 수납된 관리비 중에 원래 그러니까 부가 마감을 하기 전이니까 그 가수금으로 잡혀야 될 금액인데 부과를 하고 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에 이제 그걸 수납 처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원래 부과가 이렇게 수납이 되지 말았어야 될 금액이 수납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사례 이제 전화모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합산상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도 일치를 하고 7월 22일에 관리비 부과 마감하고 나서 정표 발생시키면 금액이 다시 차액이 0원으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제 7월 19일, 20일에 발생한 차액의 원인을 찾아서 정표를 수정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지금 0원으로 맞으니까 그냥 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분의 물어보신 것만 답을 드리면 그냥 현재는 0원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런데 왜 제가 핑크색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원인을 알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밑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아마도 19일날 20일날 수납한 것 중에 이게 이제 7월 22일이면 6월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납한 것 중에 6월분이 수납이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7월 20일자까지는 6월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5월분까지만 부과를 한 상태였고 7월 22일날 부과를 해서 6월분이 생긴 건데 7월 19일, 20일날 수납 처리를 하면서 그게 6월분이 수납 처리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를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수납 작업 이제 22일날 부과를 하고 나서 수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으로 잡혀야 할 금액이 6월분 관리비 수납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했어요. 정상적으로 이걸 수정을 하고 싶다면 19일, 20일에 수납됐던 것들 중 6월분 수납된 거를 삭제하시고 그 금액만큼 가수금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22일 날 은행을 가수금으로 놓고 수납 기간을 가수금으로 놓고 수납한 후에 정표 연계하면 정상으로 0원으로 다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밑에 이와 같이 수납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마감을 하면 미수금이 얘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부과 후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세대로부터 관리비 납부했는데 고지서 미납이 나왔다고 민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뭐 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부과할 때는 수납 처리 완료금은 필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제 관리비 부과 시 전기료, 수도료가 한 세대에 과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요 내용인데 사실 전기료는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냥 그 금액만큼 그냥 다음 달에 다시 공동전기료로 뿌려주면 되는데 수도료가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수도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기료, 수도료가 과부과되었을 때는 과부과된 금액만큼 수납기간을 가수금으로 해서 수납 처리를 하고 수납투표 연기를 합니다. 원래는 가수금이 발생이 된 금액 가지고 가수금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구조라서 그냥 제가 일단 가수금으로 수납 처리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일자 전표할 때 전기료 대 가수금 이렇게 가수금을 상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전기료 대 가수금 또는 수도료 대 가수금으로 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전기료는 다음 달 부과할 때 과부과된 금액만큼 공동전기료에 추가해서 부과가 되고 이제 수도료는 세대 수도료로 추가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전월달 각 세대의 사용량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수도료는 왜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이제 공동 수도료로 부과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 수도료 자체가 이제 매입만 검침을 해서 가져가서 수도 사업소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각 세대 걸로 다 이제 그 조견표에 따라서 계산이 된 거를 다 합해 보면 고지서에 온 금액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고지서 온 금액이 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계산할 때 대부분 퍼센트로 다시 깎아서 계산을 하죠. 그것 때문에 공동 수도료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 수도료로 나눠서 다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각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구해서 전월 사용량 곱한 값을 별도 금액 더하기로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부과된 수도료 나누기 전월 수도 사용량, 그러니까 전 세대의 수도 사용량 합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별도 금액으로 더 부과할 세대별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1번에 이 단가 계산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전월 각 세대의 수도 사용량, 그러니까 101호가 만약에 32톤을 썼다 그러면 1번의 단가에다가 곱하기 101호 그 32톤을 곱한 값을 이제 101호에다가 더 얹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료처럼 공동 수도료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수도 사용량은 적은데 면적이 넓은 세대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도료를 더 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불합리합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제 요거는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표로 잠깐만요.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전기료하고 수도료 다 이제 수납기관을 가수공으로 잡고 수납접수 연계를 하는 거 그 이제 과부가 된 금액만큼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 종표는 이제 전기료 대 가수금, 수도료 대 가수금 이렇게 끊습니다. 전기료는 부과할 때 공동전기료로 부과하게 돼요. 원래 이제 세대별로 전기료는 다 계산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료 이제 얹어서 부과하는 거는 각 세대료로 부과할 때 이제 과부과된 수도료 나누기 전월 전체 수도 사용량 곱하기 전월 각 세대의 사용량을 하면은 한 세대당 금액이 나오겠죠. 얹어서 부과해야 될 금액들이 나오겠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 별도 금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걸 엑셀표로 만들어서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동 수도료로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 수도료로 할 수는
면적이 넓은 세대한테 불리합니다. 이제 요것도 전화모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를 내용을 쓴 건데요. 이제 전기 멈춤 실수로 인해 한 세대의 관리비가 30만 원이 과부과가 되었대요. 이제 그러니까 30만 원이 부과가 된 거죠. 이 세대의 수기로 고지서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전기 멈춤을 다시 해서 이제 20만 원으로 고지서를 수정을 하고 과부과된 금액이 그러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 전표를 예금대, 뭐 미수관리비, 전기료대 미수관리비 이렇게 해서 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댓글을 이제 다른 게 예금대 미수관리비, 가수분대 미수관리비, 뭐 전기료대 가수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것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분량 설명을 보면 20만 원 정상 이제 수납 처리를 하시고 수납 기간을 다시 이제 가수금으로 놓고 10만 원 수납 처리합니다. 그럼 가수금으로 잡히겠죠, 얘가. 그리고 이제 수납 처리 연계를 하면 예금 20만 원 하고 가수금 10만 원 대 미수관리비 30만 원으로 전표가 끊깁니다. 그러고 나서 말일자 전표에 전기료 10만 원, 가수금 10만 원으로 입력하면 이제 얘가 가수금이 상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평달에 부과하는 것처럼 부과를 하면 이미 전기료는 여기 10만 원이 전기료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지서 온 금액을 여기에다가 더 이제 전표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이미 전월 부과된 금액이 다시 전기료로 잡혀 있으므로 공동전기료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다시 더 읽어보세요. 자, 이제 요거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상상외로 많아요. 이거 고지서 올 때 기다리고 계신 분 많아요. 이거는 절대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정해진 세율에 따라 본인이 작성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소득세 간이세표는 여기 XPRP 여기 제가 인사급여에 급여 계산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 초록색 근로소득 간이세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세액 금액들이 나와요. 급여가 얼마이고 뭐 저기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뭐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세액들이 얼마가 매겨지게 되는지 그 금액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이건 사용하는 사람 없죠. 그냥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급여 계산할 때 자동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세, 원천세, 영수증 발행하고 납부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를 만드는 방법인데 인사급여에서 급여 계산 들어가서 요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원래는 급여를 복사를 먼저 해야겠죠. 지난달 거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오게 하려면 이게 앞에 요 1번에 요 선택하는 부분에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계산하기를 하시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퇴직, 만약에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퇴직 중간정산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신고세상 소득세, 또 지방소득세 이렇게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신고할 때 이 금액을 보고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요.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급여 조회에 들어가셔서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급여 면허를 입력하시고 이제 작성일자도 입력하시고 급여 수신 누르시면 그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제 신고 부분도 체크를 하세요. 매월 하는지 단기 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소득은 단위세액은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퇴직소득은 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그 후에 신고서를 출력을 하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기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 얘가 이제 뜹니다.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얘를 보고 이제 홈택스에다 신고를 하실 거예요. 요거 간이세표하고 여기 밑에 퇴직소득 요 금액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홈택스를 처음에 이제 딱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여기 원천세 신고 얘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정기 신고를 작성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옆에 기한 후 신고 작성, 수정 신고 작성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것들이라 요번에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밑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기본 정보 하는 게 나오는데 기본 정보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출 연월하고 기속 연월 요거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여기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을 테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저기 그 등록돼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입력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월인지 단기인지 요거를 체크를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가시면 얘 창이 떠요. 그래서 아까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 프린트한 거를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위세액 저기 직원 몇 명인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또 소득세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소득의 종류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넘어가시고 저장 다음으로 가면 신고서 부표 작성이 있습니다. 얘도 그냥 정상적으로 그 신고를 할 때는 쓸 게 없어요. 그냥 신고서 작성 완료하시면 여기에서 창이 뜹니다. 원래는 창이 뜨는데 제가 그 캡처를 못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창이 뜨면 거기에서 이제 납부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신고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저장을 다 해놨는데 만약에 급한 전화가 왔다, 뭐 소장님이 불렀다 그렇게 해서 잠깐 이제 한눈판 사이에 얘 홈택스는 30분 동안 운영을 안 하면 그냥 로그아웃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 신고 납부에 들어가면 세금 납부 들어가시면 국세 납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신고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납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이제 지방소득세 영수증 작성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사급여에서 급여조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통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여기에 이 창에서 여기 요 K라고 쓴 거 있죠. 제가 일부러 얘를 표시를 했는데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얘가 나와요. 요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이 금액을 보고 여기 소득세의 금액을 보고 지방소득세 금액 보고 얘를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여기 7번 칸에다가 이제 인원이 몇 명인지 과세표준이 아까 소득세 신고했던 금액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을 갖다가 지방소득세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고지서 오는 거 아닙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 충당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이것도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데 퇴직 충당금은 당해 말 전원 퇴사할 경우에 이게 이제 예산에 퇴직 추계 계산하는 그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퇴사할 경우 당해 말 전원 퇴사할 경우에 금액을 산정해서 이제 전년도 말까지의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퇴직 추계액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전년 이제 퇴직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올해는 150만 원 빼기 30만 원을 한 나머지 120만 원을 가지고 12개월을 해서 10만 원씩 적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 3월 달에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퇴직금이 100만 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까지의 퇴직 충당금 잔액 60만 원이죠. 60만 원. 전년 잔액 30만 원하고 10만 원씩 3개월 동안 부과했던 거. 그거 합친 게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지급할 경우 이제 금액이 더 큰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퇴직 충당금 60만 원대 퇴직 충당 예금 60만 원 하고 선급금 40만 원 하고 재예금 39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금도 뭐 거둬야 되니까 10,000원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전표는 끊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과할 때는 전표를 어떻게 또 끊어야 될까요? 퇴직금 대 선급 비용으로 10만 원씩 해서 4개월 동안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당부사항이에요. 매월 고정적으로 끊는 전표, 우리 말일자 전표죠. 말일자 전표 끊을 때 꼭 진짜 말일자 전표에 좀 끊으시길 바랄게요. 이 초보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요. 내가 이제 일을 처음 하려니까 이제 실수하기 싫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월 전표를 갖다가 끌어다가 오늘 만약에 25일이라 그러면 25일 날짜에 저 전표들을 다 해봐요. 그래놓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그러면 말일자 전표 해야 되네? 그러고 또 끌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런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말일자, 그러니까 꼭 해보고 싶다고 하면 말일자를 끊어놓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통장 계정이 차변에, 통장에서 돈 나갈 때는 통장 계정이 대변에 오도록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지그재그 생각하세요. 그냥 만약에 가수금으로 돈이 들어왔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통장 계정이 차변해. 그리고 가수표는 반대, 가수금이 대변이겠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수금 이제 상계할 적에는 가수금이 그럼 차변 들어와야겠네. 그리고 다시 예금이거나 뭐 미수관리비거나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일부에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성급 비용하고 감가상각제를 꼭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야간점표 좌표 발생 시 관리비용 차변 대 대변 금액으로 입력하시라고. 요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은 미부가 관리비 대 관리비 수익 전표를 끊을 때 관리 비용의 당월 금액, 그러니까 그 합계 전액 시산표에 보면은 차변의 당월 금액 가지고 이제 첨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 그거밖에 안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용 쓴 것 중에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불이 되면은 그걸 대변 계정에다 이제 그 환불된 금액을 쓰죠. 재액인데 이제 뭐 대변 금액 뭐 어떤 계정이 있겠죠. 그거를 쓰는데 그렇게 대변이 발생이 돼 있는데도 그냥 차변 금액만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입된 금액만큼 관리비를 과부과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초래가 됩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 처분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설령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관리비 차감으로 적용을 해주더라도 이제 과부과될 시점 이후에 그 전에 있던 세대가 이사를 나갔을 경우 전 입주자는 정상관리비보다 관합을 한 거고 신규 입주자는 자기가 내지도 않았는데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신경 써서 하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시로 이제 화재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환불이 됐어요. 그랬을 때 관리비 수익점표 입력할 때 합계 잔액 시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재보험료 1,500만 원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5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10만 원 환불이 됐어요. 대변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얘만 가지고 관리비 수익 점표를 끊은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원래는 여기 1, 2, 4, 3, 5, 6, 8, 7, 0 빼기 10만 원을 한 금액 가지고 이게 정상 입력되는 금액은 1, 2, 4, 2, 5, 6, 8, 7,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당월 발생 금액만 가지고 그냥 딱 입력을 해놔 버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포괄총익계산서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보통 그냥 관리회 수익 빼기 관리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 회계에서 잡히는 금액은 전체 수익 빼기 전체 비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변에 10만 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당기순이익이 15만 5,101원이 거든요. 원래는 5만 5,101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네요. 매뉴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때마다 부과할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사실 이제 지난달에 부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달에 다시 부과하려고 그러면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과할 때 그냥 매번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할 적에는 그걸 보고 하면은 조금씩 더 실력이 늘
되겠죠? 그리고 1개월의 업무 패턴을 메모하시면 이제 뭐 만약에 그달의 특이사항 같은 경우 메모를 하면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뭐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부속명세서 부관해서 꼭 작성하세요. 이거 안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무단지는 꼭 하는데 의무단지 아닌 데들, 세대수 적은 데들이 이걸 안 해가지고 회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족한데 좀 여태까지 좀 잘 들어주시는데요. 감사하고요. 만약에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여기 이메일 주소 제가 넣어드렸죠? 여기로 이메일 넣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